오늘의 TV 147번째 이야기입니다. 힘의 균형이 빼진 국회를 쳐다보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쪽은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힘을 잃은 쪽은 권력이 영원할 줄 아냐 이러면서 안간힘을 쓰면서도 무기력함이 보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딱 그랬습니다. 어차피 임명은 될 거고 얼마든지 시간 때울 자신이 있다. 난 정치 구단인데 한번 덤벼봐, 이거였죠. 말꼬리 잡기, 되치기 반문, 동문서답, 못 알아듣는 척하기, 시간 끌기, 때로는 뻔한 거짓말까지. 박지원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쯤은 얼마든지 타고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치 구단답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정치의 본질이 뭘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던 청문회였습니다. 크게 보면요, 이슈가 두 가지였습니다. 단국대 학력 위조 건하고 2000년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에 6.15 남북 정상회담 성사 당시 이면 합의서 서명 의혹이었습니다. 일명 5억 달러 플러스 알파 경협 합의서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4.8 특사 합의서 말고 돈 퍼주기로 하고 정상회담 성사시킨 이면 비밀 합의서가 있었다, 이 의혹입니다. 똑같은 서명이 들어간 당시 합의서를 두 장 다 제시했는데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서명이 조작됐다 이러면서 전면 부인하더군요. 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궁을 하니까 박지원 후보자는 어떤 책임도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청문회가 다 끝난 뒤에는 협의를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서명은 안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걸로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어제 국회 최대의 화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소설 쓰시네, 이 망언이었을 겁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는 처음 열렸죠. 18대형 국회 상임위 독식으로 개원이 늦어진 탓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어렵게 마주 앉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소설 쓰시네, 이 한마디로 상임위는 마비가 됐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결국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개국본 출신 초선 여당 법사위원 김남국 의원, 본인 차례도 아닌데 굳이 발언권을 얻더니 말 그대로 개싸움 하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장관에 대한 모독이었다 이러면서요.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쓰는 어휘하고 시장판 개싸움에서 쓰는 어휘하고를 구별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거칠게 나오니까 야당 의원들이 당신 신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대답은 잘 하더군요.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거였습니다. 현 법무부 고기영 차관이 답변자로 나왔어요. 고 차관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지난 1월 부임한 후 3개월 만에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동부지검장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다가 최근에 채워졌는데요. 이런 이례적 인사가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추 장관이 또 발끈한 겁니다. 소설 쓰시래.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이게 나올 말인가. 이건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 국격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장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든 국회 상임위든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렇고, 둘째, 판단은 국민이 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인준 표결 없는 청문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3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10명, 박근혜 정부 때 17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아졌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됐고,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강행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보다는 낫습니다. 국민이 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는 게 청문회의 품격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함께 하느냐. 결국 대통령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론인 검언유착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조간에 속보가 떴습니다. KBS 검언유착 오보, 여권 인사도 개입 의혹,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외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지목이 됐고, 그 이외에도 여권 인사가 더 있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건 KBS 내부에서 공영노조하고 KBS 연대가 처음부터 제기해온 신검언유착 의혹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권 인사가 KBS 법조팀에 가공된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가 진짜 한 대화가 아니라 악마의 편집본이나 더 나아가서 없는 내용까지 가공해서 KBS 법조팀이 오보를 방송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요지입니다. KBS 연대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을 신검언 유착이자 권언 유착이자 궁극적으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을 뒷받침할 문건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 문건이라는 게 뭐냐? KBS 법조반장이 보도본부 시스템에 전송한 취재 발제문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단계인데 내가 이런 걸 취재했다.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정보 시스템에 취재 발제문이라는 걸 올립니다. 저 정도 연차의 기자들이 초년병 시절에는 취재 발제라는 거 이거 전부 다 말이나 전화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디지털 보도 시스템 안에서 다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죠. 기자가 취재 발제문을 올리면 데스크가 쭉 보다가 이거 기사 되는데 기사로 작성해봐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가 데스크한테 이거 기사 됩니다. 제 취재 내용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기사화하기 위해서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취재 발제문이라는 이 문건에는 취재한 팩트, 근거, 특히 취재원의 녹취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KBS가 18일 오보를 내고 그 다음날 사과 방송을 한 이후에 보도 시스템에서 초고와 취재 발제문을 전부 삭제했다고 했죠. 삭제 직전에 누군가가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노조로 내부 제보를 했다는 건데, 그 발제문하고 그 안에 담긴 취재원의 녹취록이 흘러나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KBS 법조반장은 오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여권의 누구로부턴가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 간부가 확인을 해주고 그 취재 발제문을 작성하고 기사를 내고 오보로 판명돼서 사과 방송을 하게 됩니다. KBS 오보 방송의 전말은 이렇게 된 거예요. 외부 인사 개입 순서로 보면 먼저 여권 인사가 먼저 개입했고 그 다음이 검찰 간부, 이 순서가 되겠지요. 취재 발제문에 담긴 제3의 인물 녹취록 내용은 이겁니다. 한동훈이 이동재의 취재를 적극 독려한 거야. 보도 시점을 총선 전후로 조율을 했잖아. 열심히 해봐 정도가 아니잖아. 이동재는 정확히 말했고 한동훈은 동의를 해준 거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 실리고 정부는 레임덕 오고 이런 구도를 짜고 간 거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KBS 법조반장이 이 취재 발제문을 작성한 사이 취재 기자는 이 내용의 진위를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에게 물어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 간부는 제3의 인물이 말한 그 내용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KBS 내부 고발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검찰이 확인해줬다. 이건 기사를 쓰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KBS 연대와 공영노조가 제3의 여권 인사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의 실명을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발언의 내용을 보면 누군지 바로 특정이 됩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하고 황희석 최고위원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해왔던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제보자 X, 지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채널A가 3말 4초 보도를 강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최광욱, 황희석 두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적도 있습니다. MBC가 첫 검언 유착 보도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제보자 X는 최광욱, 황희석 두 사람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 깨부셔 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이런 글을 올렸었죠. 황희석은 현재 제보자 X 지모 씨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KBS 연대 측은 개입한 여권 외부 인사 최광욱이다, 황희석이다, 제보자 X 지모 씨다 어느 누구도 특정하거나 지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팀장의 취재 발제문이 여권 인사들이 그동안 해온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어요.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고 그 전에 KBS 회사와 보도본부 수뇌부가 먼저 밝혀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KBS 연대 측은요. 제3의 여권 인사가 제보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구였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그게 맞다고 확인해준 그 사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의도를 갖고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 기자는 그게 맞다는 검찰의 확인을 거쳐서 그걸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내보낸다. 이건 검, 권, 언 유착이 되는 겁니다. 단순 검, 언 유착이나 권, 언 유착이 아니고 검찰, 권력, 언론이 한 몸통이 돼서
허위 사실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핵심 검찰 간부 누구냐? 이게 너무 뻔하게 특정되는 간부예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정진훈 형사 1부장 사이에 핵심 간부는 몇 명 안 됩니다. 흥미로운 건 서울중앙지검의 반응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중앙지검 차원의 입장은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결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을 잡으려던 서울중앙지검의 불리한 쪽으로 상황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강공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심의위원회 이후에 사흘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 깜깜이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른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의심스럽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결과를 수용하기보다는 한동훈 구속 내지는 기소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겁니다. 이번 주 대대적인 검찰 인사 예고된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한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입니다. 수사는 손 못 대고 검찰 행정사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수사는 누가 지휘하느냐? 권고안을 봤더니 법무장관이 서면으로 전국 6개 지역 고검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걸 놓고 야 이건 이제 제왕적 법무장관이다. 법무총장이다. 이런 새로운 직책이 탄생하겠구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개정도 포함이 돼 있더군요.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법 조항을 없애자는 거예요. 아예. 윤석열 총장한테 인사안을 묻지도 않고 발표 30분 전에 들어와라 보여는 줄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아예 그 법 조항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검사 동일체 원칙과 기소 독점주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남용, 분산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 순수한 취지로 이해가 되시냐 이겁니다. 정권 입맛 맞는 고검장들 앉혀놓고 권력 수사 못하게 하겠다. 총장 인사권을 무력화해서 검찰 조직 장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 궁극적으로 정권에 충성하는 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꿈도 못 꾸는 총장, 더 나아가서 그런 기질이나 성향이 있는 검사는 아예 싹부터 자르는 구조. 이게 더 본질적 방향 아닐까. 한마디로 현재 검찰총장의 권한과 역할을 정무직인 법무장관이 다 가져온다. 그래서 법무총장이다. 이런 해석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요. 법무부가 발표한 이 검찰개혁 권고안 그냥 권고안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지고 권언 유착, 더 나아가서 검, 권, 언 유착으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고 있어요. 검사장급 이상 10명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전부 추미애 라인으로 갈 거고 권고안하고 맞물리면 윤석열 총장, 신물총장, 허수아비 총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장악이라고 읽는다. 내용 하나하나가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데 국민 의견 수렴은커녕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폭탄처럼 터뜨려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반전에 반전이 반복되고 있어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버티기. 궁지에 몰릴수록 권력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